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했던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어제 인양됐습니다. 오늘도 선체 정밀 수색이 진행될 예정이고 사고 원인을 밝힐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부 송영석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네. 허블레아니호는 지금 어디로 옮겨져 있습니까? 네, 부다페스트 남쪽에 위치한 체펠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사고 지점하고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 대형 창고 같은 곳에 지금 옮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일단 바지선으로 옮겼는데 네. 옮겼군요. 어제 이제 실종자를 찾는 네네. 수색 작업이 진행됐는데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어제 현지 화면으로 생생하게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구조 요원들이 이제 객실까지 막판에 이제 들어가서 구석구석 확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실종자가 그런데 이 초반에 발견된 4명 외에는 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종자가 더 없지 않느냐 이런 지금 걱정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선체 내부에 실종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헝가리 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정밀 수색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 이제 옮겨놨으니까 정말 제대로 된 정밀 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시각 10일 오전 10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5시에 선체 우리 신속 대응팀까지 같이 진입을 해서 실종자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종자 찾기를 위한 그야말로 이 정밀 수색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체펠섬에 정박한 이후에 우리 신속 대응팀은 수색에 바로 참여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정밀 수색 참여를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 헝가리 당국이 그것은 수사 참여로 보인다. 수사 참여는 같이 할 수 없다. 공동 수사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우리 측이 이 수사 참여가 아니라 실종자 수색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그 요청이 좀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인력도 함께 정밀수색에 참여한다 이런 취지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인양 작업이 한때 좀 지연된 것도 생각보다 선체 파손이 좀 컸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네네. 사고 원인 조사도 좀 정밀하게 진행이 되겠죠? 일단 허블레아니호 자체가 이제 증거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그 정밀 감식 작업도 이 헝가리 당국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헝가리 수사 당국이 정밀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시다시피 그 사고를 내고 사고 다음 날부터 버젓이 그 바이킹 시기노 가해 선박이죠 운항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영업까지 해왔고 그리고 또 사고 충격으로 인한 그 파손 흔적까지 다 지우고 다니는 우리로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는데 수사 관계자들이 어제 헝가리 항구에 정박 중이던 바이킹 시긴호를 급습하다시피 해서 찾았다고 합니다. 네. 재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근데 압류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점에서 봐서 이제 헝가리 그 현지 언론들도 이 헝가리 관광청이라든가 이 정부와 선사 간의 그 유착 의혹을 제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나가 있는 우리 취재진이 확인을 해봤더니 헝가리 그 정부하고 그 이 선사하고 이 선착장을 공동 소유한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헝가리 정부가 이 선사에 투자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좀 사업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헝가리 여론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전격적인 재조사가 좀 여론을 의식한 행보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헝가리 검경이 부주의로 인한 다중 선박 사망 사고 혐의만 적용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 바이킹 시그너 선장에게.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요. 네. 그런데 이 뺑소니 혐의도 적용할 거냐 이런 질문에 법조항을 봐야 하고 수사를 해봐야 한다. 아직은 한 가지 혐의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 과실이라는 쪽에 무게가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압류 계획도 앞으로도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의식한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 현지 법 체계도 좀 느슨한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면은 이 정도 사고를 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는데 현지에서는 한 1년 징역형 정도밖에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해양안전조사기관까지 지금 현지에 급파돼서 바이킹 시긴호를 직접 조사했다고 합니다. 독립적인 조사이긴 합니다만 우리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을 현지에 이제 공식 발표하고 이것이 또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 아마 헝가리 측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어제 인양과 선체 내부 수색 과정에서 4명의 시신이 수습이 됐어요. 신원 확인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수습되자마자 이제 바로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신원 확인 작업인데 네. 수습과 동시에 이제 신원 확인 작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인근 대학병원으로 바로 옮겨졌다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원 확인을 위한 그 정밀 감식 전에 준비 작업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이 시신들을 발견한 지 몇 시간 지난 인양 직전 시간이죠. 어젯밤 우리 시간으로 8시쯤에 감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속 대응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이 50대 한국인 여성 한 분, 그리고 30대 여성, 그리고 6살 여아까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 확인 작업은 어제 바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실종자는 4명인데요. 네. 선체 내부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선체에 더 계실까 싶기도 하고요. 네. 수상 수색 작업은 또 계속 진행돼야겠습니다. 네, 인양 작업이 끝난 직후에 헝가리 측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현재 여전히 4명이 실종 상태에 있다. 앞으로 수색 노력을 배로 늘리겠다 그랬어요. 네. 노력을 배로 늘리겠다는 것은 이 경찰 수색 인원이라든가 뭐 헬리콥터, 드론까지 뭐 이용해서 지금 그 수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장비들을 2배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한국과 헝가리 정부가 합동으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브리핑에서 이번 인양 작업 결과를 좀 더 상세히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색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그 인양과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6세 여아로 추정되는 네. 시신이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었어요. 네네. 어머니와 함께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처음에 헝가리 매체에서 어머니와 함께 그 발견된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죠. 네. 그렇지만 우리 그 현장의 정부 관계자들이 확인한 결과 6세 여자 아이는 발견됐지만 어머니는 아니다 이렇게 네. 확인을 했고요. 성인 여성과 함께 발견돼서 아마 추정을 그렇게 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그래서 유치원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함께 이제 유람선을 탔다가 변을 당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어린이를 돌봐준 외조부모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네. 엄마가 이제 효도 관광을 이제 헝가리로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변을 당한 건데 사업하느라 바쁜 아버지는 같이 가지 못했고요. 네. 사고 직전까지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장난감을 사줘서 기뻤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네. 이 과정에서도 그 실종자들 인양하는 과정에서도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베이지색 바지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네. 이 성인 절반 크기만한 조그만 여자 어린이를 구조대원이 콕 껴안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서 네. 현지에서 좀 안타까움과 함께 이제 탄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네. 슬프면서도 또 다행스럽기도 한 그런 네. 소식이었습니다. 나머지 실종자들도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